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8개 시도가 처음으로 지정됐는데 모두 비수도권이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신청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 가능했지만 1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신설되는 사업장에는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관련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북부 지역, 양주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 특구 지정 관련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선정에서 지방위의 지침 및 기준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국방 드론 산업 그리고 한탄강 글로벌 명소화, 철도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포천 발전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의 시군별 발전 계획을 만들었고 포천시는 국방산업, 드론 특화 등으로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차 신청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전 준비를 마친 만큼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민간 드론이랑 다르게 폭파라든지 자폭 드론, 투하 드론, 대드론 이런 식의 다양한 그 테스트가 필요한 안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사격장을 좀 활용해서 군용 드론에 대한 그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첨단 국방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관군 드론 교육 훈련센터와 시험평가 공동연구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관련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드론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로 선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가장 낙후되고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시는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는 306 보충대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잭슨 등 새 곳에 대한 개발 사업을 의정부 도시공사에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시는 지난 3일 포스코 컨소시엄과 협약을 해지하면서 306 보충대 개발 사업을 비롯해 새 곳의 개발 사업을 공공주도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캠프카일 부지에는 시내 의료 인프라와 유치 기업을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캠프 잭슨에는 첨단 산업과 자족 시설을 각각 조성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지역 곳곳에는 미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국방부 등 많은 이해관계 속 개발 계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개발 계획 수립과 미군 공여지 무산 양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첫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시민참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공유지다라는 그런 그 개념적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 관계와 그 다음에 활용에 있어서 이 정계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미군 반환 공여지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데 민간적인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시 집행부에서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이 시의 소중한 땅에 대한 개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병윤 시장 시절에서부터 김동근 시장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세 번째로 바뀐 거예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고 저 바뀌어지는 정책 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과연 담겨진 걸까? 관의 주도가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민간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게 공유지라는 것, 우리 모두의 것이고 올바르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국방부에서 의정부 시의 소유로 돌리건, 쉽게 말해 무상양효를 하건, 혹은 국가에서 국가주도로 개발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그 과정에 민간의 목소리가 담길 것이다. 정치력과 행정력의 힘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일의 모든 바탕 밑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진 시민들의 뜻이, 시민력이 기본적으로 수반이 될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시민과 함께 이 일을 주도해 나갈 때 훨씬 더 명분이 있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CRC의 그 존재와 CRC의 미래에 대해서 알리는 데 처음에는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컨드 스텝은 이제 공론장을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럼 공론장에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질 것입니다. 두 가지, 아까 이원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에 대한 문제와 활용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서 결론이 맺어진 것을 가지고 가열차게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 중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대표로 이재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로 선출됐다며 더민초가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집단 지성을 결집하고 이기는 길에 단일 대우로 나아가겠다며 결국 국민과 역사가 정치하는 일임을 증명하고 더욱더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승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우체국의 총괄국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을 만나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총괄국 유지를 요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3월 전북 순창 농협조합장 투표 중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에서 SUV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였습니다.
그러자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도입하려 했다가 노인 차별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고령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차별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을 운전면허 교부 조건으로 삼되 고령자들은 검사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화성 화재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첫날인 4일 한국 국적 피해자 4명이 긴급 생계비 9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에 있는 고구려 유적 독바위보루 학술 발굴 조사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독바위보루 발굴 조사는 2018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양주시와 화서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석광묘와 유물이 묻힌 조선시대 묘지 흔적 등이 확인됐으며 반달 돌칼과 청자 접시 등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발굴 결과로 보아 독바위보루의 북봉 유적이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영유한 관방 유적의 면모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자녀 부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독바위보루의 학술적 가치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4일 시민과 함께하는 정담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 노인, 청년 분야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담 토크에서는 지금 포천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백 시장은 드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유치와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글로벌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포천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대 특구 지정과 GTX G 노선 신설,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명품 주거단지 조성 등 핵심 사업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양주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진학 박람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수도권 지역 20여 개 대학 상담 부스가 마련되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등을 기반으로 한 1:1 수시 상담과 예체능 입시 설명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는 여름방학과 2학기를 대비하는 대입 전략 등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